예, 돈이 되는 뉴스 챙겨보셔야죠. MTN 차영주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시장 한 줄 코멘트 듣고 시작할까요? 시장이 조금 쉬어져가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맞이한 것 같아요. 일단 미국의 기업 실적이 좀 빌미가 됐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조금 쉬어져 가야 되는 분위기인데 저는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에서 한번 숨고르기를 좀 가야 되는 과정인데 숨고르기 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산을 올라갈 때 잠깐 앉았다가 이렇게 이제 걸터 앉았다가 이제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땅바닥에 주저앉았다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땅바닥에 주저앉으면 다시 일어나기 쉽지 않죠. 근데 지금 느낌은 살짝 어디 뭐 돌뿌리 같은데 좀 걸터 앉았다가 하는 분위기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할 바는 아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조금 오늘 낙폭이 큰데 그동안 코스닥을 끌어올렸었던 것들의 솔직히 대부분이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들이기 때문에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잠깐 쉬어가는 모습들 그리고 상대적으로 아웃퍼폼했던 부분들인데 일단 750 뭐 잠깐 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렇게까지 심각하지는 않을 것 같고 코스피 같은 경우 역시 마의 2,500을 좀 뚫으려는 에너지를 축적하는 과정이다. 저는 이제 그 정도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로봇이라든지 이제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들 좀 쉬어지고 이제 개별 이슈를 좀 하면서 다음 주를 이제 모색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근데 인공지능 코난 테크놀로지 상승 전환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저런 것들이 좀 우려스럽다라고 보는 것들이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제 완전히 끝났다라는 인식을 한꺼번에 안 끊어주는 게 저는 휴유증이 더 심각할 수도 있다라고 봐요. 나중에 후유증. 왜냐하면 제가 휴유증이라고 왜 이렇게 찬물을 끼얹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냐 하는데 일단 이것은 펀드멘탈이 아니라 그 기술적 분석으로 보셔야 되고요. 기술적 분석은 고점 대비해서 하락했잖아요. 그러면 이미 일부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많은 투자자들이 무조건 나는 이 주식을 사야겠다라는 거지만 이제 이 주식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뭐 방송에서 나와서 얘기하시는 분은 모르겠습니다만 투자자들 중에 일부는 팔겠다라는 거거든요. 5대5로 갈린 상태예요. 근데 이제 5대5 중에 지금 이제 파셨던 분들도 있지만 아직 안 파셨던 분들이 고점까지만 올라오면 팔겠다라는 대기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펀드멘탈로 강하게 내가 끌어올리겠다, 시세를 끌어올리겠다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 보시는 수 있지만 많은 투자자들이 이미 나는 이 정도는 팔겠다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다라는 것도 지금 이게 안 밀리네? 더 강하네? 라고 하지만 지금 제가 볼 때는 안 밀리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매매 공방이고 사실 수급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지금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만 주의점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차트가 지금 주의점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셨고 자 일단 오늘 크게 이제 주목받는 이슈는 SM입니다. 주인공은 SM. SM의 주식을 비싸게 하이브가 사간다. 이게 볼자입니다. 내용 보시죠. 주당 12만 원에 하이브에서 지분 이수만 총괄 지분 14.8% 사주기로 하면서 딱 이 근처까지 장중에 뭐 갭상승 출발을 한 거예요. 11만 한 6, 7천 원 정도까지 갔었죠. 그래서 이제 이게 또 저항대로 작용을 하는 모습이었고 하이브는 하이브의 주가는 좀 장중 변동성이 있긴 한데 이거 어떻게 좀 풀이하고 계신지 먼저 여쭤볼게요. 일단 지금 이 뉴스는 지금 이제 저희도 어제 얘기한 거랑 또 밤에 이제 공시가 나오고 막 이러니까 굉장히 복잡성을 이제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예단해서 뭐 공개 매수에 적대적으로 어제만 하더라도 저는 공개 매수에 대한 것들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은 좀 오늘 또 다시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팩트를 기반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현재까지 나온 팩트는 어제 이제 공시가 나왔죠. 하이브가 주당 12만 원에 이수만 전 의장의 지분을 인수하겠다라는 공시가 나왔어요. 그리고 한 언론사의 단독 보도로 이제 이걸 더해서 지분 40%까지 12만 원에 사주겠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아직까지 공시가 나온 건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까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SM이 또 조회 공시가 들어갔는데 그것을 또 부인 공시로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하이브는 이미 이수만 의장 측 18% 중에 14.8% 인수하겠다는 공시가 나왔고 SM은 우리 대주주가 지분 넘기는 건 우리 모른다. 라고 공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수만 원장 측과 이제 SM 측과는 이제 거의 좀 이제 연락 두절인 것 같고 경영진 경영진하고 이제 SM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부인 공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SM은 이제 그렇고 지금 팩트는 하이브가 이걸 한다라는 거죠. 요 지분이 아니라 지금 요 지분을 사간다고 하는 요 지분을 거기 하겠다라는 때문에. 거. 자, 그럼 카카오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카카오는 어떻게 되느냐? 카카오가 그러면 뭐 일부 오늘 뭐 그 몇몇 방송 하시는 분들 보면 사우디에서 돈 받아온 거 있으니까 카카오도 하지 않겠느냐? 여기서부터 뇌피셜이고요. 추측 기사요. 추측 기사요. 근데 이제 그거가 되려면 전제 조건이 뭐냐면
지금 원래 SM이 카카오한테 신주를 발행해서 지분을 넘기기로 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걸 이수만 전 의장 측에서는 가처분 신청을 지금 내겠다라는 예. 거고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되면 법원 판결 때까지 신주 발행 자체가 일단 멈춥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카카오는 아무것도 손에 쥐어 있는 게 없어요. 일단 법원 판단 하에 신주를 받아서 네. 그걸 바탕으로 추가 매수에 나서야 되지만 현재 지금 그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미 이수만 의장과 14.8% 그러니까 15%라고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15%를 일단 받기로 했어요. 예. 그리고 카카오는 지금 제로예요. 네. 거기에 재판 결과에 따라서 카카오는 근거를 마련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애둘러서 우리가 공개 매수에 나서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전망은 여러분들이 뭐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예. 아직까지는 조금 이르다라는 것들이고 워낙 뉴스 플로우가 빠르게 움직이니까 보셔야 되겠고 일단 지금 드러난 팩트는 그거죠. 예. 이수만 의장이 처음에 그 SM이 카카오에 지분 넘길 때 본인이 소외감을 느꼈다라는 부분들이고 이번에 본인이 추가적인 프리미엄을 받고 넘겼다라는 예. 부분들 SM 측에서는 지금 현재 계속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죠. 이수만 의장과의 계약서를 공개하면서 이수만 의장을 어떤 몰고 그건 어떻게 보면 계약서기 때문에 예. 그건 우리가 뭐 조금 뭐 계약이 좀 과하다라고 할 수 그러니까 좀 심정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지만 이미 그렇게 계약을 맺은 거기 때문에 그건 법적인 효력이 발생한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다라는 부분들로 서로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한다라는 것은 예. 서로 간에 어떤 여론적인 승기를 잡겠다라는 거지만 여론적인 승기 이전에 우리가 지분과 법적인 논쟁이 숨어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읽어내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 SM의 이제 그러면 주가 움직임, 그게 중요하죠. 하이브는 이제 예. 뭐 조금 이 추가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의 주가 움직임이 있을 것 같고 예. SM을 여기서 추가적으로 사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일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예. 지금 현재 그 한 언론사에서 단독 보도한 추가로 40%까지 사겠다라는 게 나오면 오스템과 정도 똑같이 달라요. 12만 원에서 약간 좀 빠진 11만 8천 원 정도 예. 왜 이렇게 형성되냐면 그 기간 동안에 이자라든지 뭐 이런 걸 따지기 때문에 예. 어쨌든 12만 원까지는 급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거의 뭐 근처까지 거의 근처에서 오늘도 지금 좀 왔다 갔다 하는 예. 수준이에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여기서 지분 싸움이 일어나지 않으면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고요. 예. 지분 싸움이 일어나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만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기대감을 갖고 투자해야 된다는 점도 네. 염두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게 사실은 역에서만 거론된 가격은 아니고 몇 번 12만 원으로 그 이수만 총괄 측에서 원했던 이제 가격이에요. 원했던 네, 가격이에요. 원했던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 이슈가 처음 이제 하이브 말고 다른 쪽에서 처음 불거질 때 저희도 이제 여러 의견을 받잖아요. 투자 의견 매수를 내주셨던 분들의 목표가 보면 대부분 12만 원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늘 그 추천을 예전에 나와서 하시고 12만 원 주셨던 그 분께서 또 다시 이제는 이제 수익을 챙겨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가셨어요. 근데 어쩌면 이제 그 목표가에 대한 기준은 좀 비슷한 것 같고. 하이브가 궁금하거든요. 하이브는 어떤 측면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뭔가 연합 뭐 이런 건가요? 어떻게 되면 이제 인수를 하는 거죠. 예. 인수를 하는 부분들이고 하이브 같은 경우 지금 현재 BTS 이후에 이제 방향성 모색을 예. 상당히 좀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다른 이제 걸그룹이 나오면서 지금 이제 주목을 좀 받고 있는 부분들이고 BTS는 지금 이제 그 군대 갔다 와야죠. 갔다 오는 어떤 공백기가 있는 거죠. 이제 예. BTS가 끝났다라기보다는 대한민국 남성으로서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하겠다라고 본인들도 밝혔고 예. 팬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기다려주겠다라고 좀 밝힌 거기 때문에 이제 과도기적인 시기가 조금 있을 뿐이지 예. 저는 펀드멘탈의 훼손은 없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하이브가 이제 신성장 동력으로 나갈 수 있는 막대한 SM의 어떤 그러한 어떤 체계를 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글쎄요. 일단은 저는 이 두 회사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그러니까 결국 이수만 의장이 아직 예. 지분을 좀 남겨놨었잖아요. 그러면 예. 결국 방시혁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여기서부터 제 내피셜이에요. 예. 결국 하이브는 그 방시혁 의장이 이제 담당을 하고 총괄하긴 하겠지만 예. 그래도 이수만 의장의 영향력이 여전히 SM 쪽에 미치게 된다라면 지금 조카랑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SM도 예. 참 보기 이런 어떤 좀 싸움이 이렇게 단순하게 지분을 해서 이 회사를 키워가겠다라는 게 아니라 대주주가 어떻게 내 이익을 챙기고
대주주가 내 영향력을 어떻게 끝까지 끌고 가겠냐라는 부분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저는 일단은 좀 중립적이다. 제 의견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그 옆에 있는 나머지 엔터, 뭐 JYP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외국인들이 JYP 엔터를 집중 매수하고 있는 거에 오늘도 사요. 그런 예. 트리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외국인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이 싸움이 좀 어떻게 보면 진흙탕 싸움으로 흘러간다라는 느낌이 강하죠. 그리고 외국인은? 굳이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이 진흙탕 싸움 속에서 내가 싸움 구경은 재미있지만 뭔가 여기서 배팅을 해서 내가 이익을 챙기겠다라는 것은 왜냐하면 이거는 갑자기 지금 어제도 저녁 때 이제 공시가 나오고 막 이렇기 예. 때문에 불분명한 것들이 너무 크죠. 그렇다면 이거 다 빼버리고 그냥 JYP만 가져갈게. 라는 게 지금 현재의 외국인들의 시각이고 네. JYP 같은 경우 올해 이제 신인 그룹이 15개 중에 4개를 이제 나오고 2년 동안 재계약 이슈가 없어요. 그리고 병역 이슈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소속 가수들이 2년 동안 군대 가는 친구도 없고 예. 그다음에 재계약을 해야 되겠다라는 친구들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장 탄탄한 예. 그 속된 말도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이제 JYP는 예를 들어서 소속 가수들이 잘 안 되면 박진영 씨가 나와서 춤 한번 추고 들어가면 또 주가 올라간다 뭐 이런 여담도 있을 그런 정도로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예. 보면 그 대주주와 그러니까 이제 경영진과 대주주죠. 그들이 회사의 그 자기 자신들도 여차하면 나도 영업사원으로 뛸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그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흔들리지 않는 편안한 흐름으로 지금 사실은 남모르게 JYP 엔터는 신고가를 그렇습니다. 달려가고 있습니다. 매수 의견도 가능하세요? 지금? 저는 그 이쪽 엔터 쪽에서 머니투데이에서 계속 이제 전문위원 되기 전부터도 예. 질문이 나오면 오직 한 가지 JYP 엔터만 외쳤습니다. 그쵸. 예. 알겠습니다. 힌트 주셨고요.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올해부터 위성 인터넷 사업 수익 기대. 예, 네. 팰컨 9 로켓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인공위성 쪽이 인터넷 통신이랑 그렇죠. 이제 결합을 하면서 새로운 뭔가 먹거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 뭐 이번에 뭐 언급이 새로 나온 만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까 궁금합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건 비상장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재무제표를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대표이사께서 작년부터 현금 흐름이 좀 좋아졌고 네. 올해부터는 영업이익을 좀 창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기업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은 우리가 특히 이제 상장 회사만 놓고 보면 기업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상장 회사만 놓고 보면 돈을 버는 게 목적이에요. 예. 사회적인 공익 사업을 하겠다? 이거는 주식시장에 들어올 필요가 없는 거죠. 주식시장에 예. 들어왔다라는 것은 돈을 벌겠다라는 거고 일론 머스크는 지금 돈을 버는 걸 주주들이 원하는 거죠. 그거에 이제 부합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건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 테슬라랑 어떻게 보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예. 테슬라 주가에는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스페이스X를 국내 우주 항공으로 끌고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불편하다라는 거죠. 통신도 마찬가지인가요?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예. 자기네들이 지금 자체 사업 갖고 흑자 낸 거예요. 여기 우리나라 기업 끌어들이겠다는 얘기가 있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랑 인공지능과 똑같다라고 봐요. 예. 미국이 마이크로소프트나 지금 뭐 MS 뭐 여러 가지 에서 하는데 그들 기술로 이미 다 개발 끝내고 활용화까지 간 거예요. 예. 거기에 이제 우리 국내 기업이 뭔가 있을까라고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이건 항상 테마일 수밖에 없죠. 여기에 직접 뭐 밸류 체인으로 간다라는 것보다는 사실 이제 이 기사의 논조는 이렇습니다. 이 위성 인터넷 사업이 여기에서도 수익이 나면 사업 자체가 좀 커지는 거 아닌가. 뭐 특히 영국인가요? 원웹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밸류체인도 있잖아요. 그래서 스페이스X가 아니더라도 다른 기업으로의 뭔가 밸류체인 구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인 것 같아요. 이제 그건 기대감이죠. 전반적으로 나와봐야 되겠죠. 지금 이것만 갖고 이제 수익이 나면 물론 이제 네. 이 수익이 이제 앞으로 정말 이제 투자 처음에는 위성을 쏘아 올려서 궤도를 잡고 통신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예. 집중을 하겠죠. 그게 이제 안정화 단계에서 돈을 버는 거고, 그럼 그 현금 흐름을 가지고 막장을 하겠죠. 저는 이 흐름을 좀 더 넓게 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위성 쪽이 아니라 네. 지금 포드가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죠. 반도체 자체적으로 이제 회사가 예. 손을 잡겠다라는 예. 거고, BMW가 삼성전자 반도체 손을 잡겠다라는 건데 이게 단순한 차량용 반도체, 인베디드 반도체로 저는 끝난다고 생각 안 해요. 우리가 주요 이제 그 기업들이 뭔가를 하려고 한다라면 예. 자꾸 그것을 공개하기보다는 안에서 뭔가를 해야만 자신들의 비밀 유지가 되는 거죠. 전 자율주행차까지 본다라고 봅니다. 예. 단순하게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서 예. 한때 차를 출시를 못했었기 때문에 그거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그거 사실 굉장히 저렴한 거잖아요. 차량용 그렇죠. 반도체는. 저렴한 거고. 근데 이제 자율주행은 다른 분야니까. 다른 분야인데 그런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예. 인공지능 하면서 삼성전자와 연결했었던 고리는 뭐죠? 거기에 들어가는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들이죠. 앞으로 자율주행을 하려면 범용적인 칩이 아니라 자신만의 우리가 이제 테슬라를 높게 봤던 중에 하나가 자신만의 플랫폼을 구축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 테슬라 플랫폼을 다른 기업들이 따라가지는 않겠죠. 우리 현대차도 지금 현재 플랫폼 개발 중에 있다라고 하고 네. 그럼 거기에 맞는 특화된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것을 미리 저는 선점했다라고 봅니다. 예. 그러면 자율주행에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죠? 통신이죠. 통신. 이 부분도 거기에 이제 늘어날 거로 봐요. 그래서 네, 저는 그것 때문에 이 차라리 스페이스X도 이렇게 한 건데. 그냥 단순하게 우리 뭐 위성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예. 이 사업이 커져가는 것들에 대한 상상력을 여러분들이 더 펼치시고 지금은 상상력 단계지만 예. 이 상상력이 어떻게 구현되느냐 저는 하드웨어 쪽일 수도 있고 통신일 수도 있고 예. 자율주행일 수도 있고 이거는 뭐 앞으로는 무궁무진할 수 있다. 예. 너무 시야를 좁히시지 마시라. 아.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지금 싶습니다. 화면에 자율주행차 관련주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 네. 흐름이 좋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 뭐 NDS테크 같은 경우도 이미 뭐 하는 건데 일단 이거에 대한 어떤 가능성들을 상당히 열어두실 예.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된다라면 예. 여기서 다른 기술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 이번에 우리가 위성을 발사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 왜 고흥반도에다 그렇게 막대한 시설을 했을까요? 기존에 우리도 위성 발사를 할 때는 인도라든지 러시아를 통해서 중국을 통해서 예. 그러니까 위탁 발사를 했잖아요. 그 사업을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 사업의 주체가 한국항공우주에서 어디로 넘어갔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로 넘어갔죠. 예. 이제 우리나라에서 위성 발사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담당을 합니다. 예. 그러면 그게 한 두세 차례 성공하고 나면 위탁 발사를 함으로써 거기서 또 얻는 스토리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산업이 이제는 선두주자가 이익을 나기 시작했다라면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위성 통신에만 국한할 게 아니라 사업의 범용성이 넓어진다라고 보고 예.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추적 관찰하시면 살 주식 많다라고 봅니다. 살주식도 어느 정도 추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일단 여기서 가장 예. 그러니까 이거와 뉴스 수혜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주항공학에서 가장 관심 있는 것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예,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단순하게 방산주 측면도 있고 하나그룹의 의지도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지금 흐름상 우리가 이제 위성 발사하는 많은 인력들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로 왔고 또 나라에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게 정권을 넘겨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트리거는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다. 저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러니까 예. 지금 단기적으로 이게 뭐 시세를 뭐 오늘 5% 10% 내느냐라는 종목은 아니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들이 흐름을 놓고 보면 예.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는 안정적인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산업 구도의 흐름을 계속 이제 체크해주고 계신 겁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항공 쪽에 탑으로 찍고 한 가지 더요. 앞서서 이제 자율주행 말씀을 주셨는데 자율주행 생태계의 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마찬가지로 그 중에서 혹시 또 눈여겨보고 계신? 근데 이제 자율주행은 아직까지는 개혁가 굉장히 늦어지고 있죠. 이게 왜냐하면 데이터가 축적돼야 예.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데이터가 축적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사무실이 광화문에 있다 보니까 그 청계천변에 서울시가 운행하는 자율주행차가 있어요. 그러면 그 버스를 우연찮게 이제 거의 자율주행 버스가 다니거든요. 지금. 그 기사가 기사님 안 계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뒤에서 이제 따라가니까 기사가 탔는지 안 탔는지 모르겠는데 네. 아직까지 그 이제 데이터를 모으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제 청계천변에 이제 다니는데 예를 들면 거기 보면 노선버스가 그러니까 일반 노선버스가 있어요. 근데 예. 노선버스가 쓰기 위해서 약간 좀 넓혀 놓은 공간이 있어요. 다른 차들 주행을 이제 방해를 안 하게. 근데 노선버스가 써 있으면 자율주행차는 일단 멈춥니다. 저희는 그냥 빠져나가는데 그 차가 출발할 때까지 아직까지 이 데이터를 모으는 단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 횡단보도를 건드기 시작하면 자율주행차를 멈춰요. 근데 우리는 중간에 이걸 끊어줘야 되잖아요. 제가 5분 동안 서 있은 적이 있어요. 아직 뒤에서. 기술력이. 그러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직 예. 시간은 좀 먼데 어찌됐든 저는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뭐 개별적인 어떤 테마보다는 저는 모비스를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봅니다.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 같은 예. 경우 이제 아무래도 지금 안타깝게도 우리 지금 상장돼 있는 부품사 중에 3분의 2는 수혜를 못 받을 것이다라는 게 지금 지배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전장 부분에 있어서 현대그룹 내에서 핵심은 현대모비스가 맡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저는 모비스 보고 또 한 가지 차가 안 팔리면 모비스가 더 좋아요. 왜요? 차가 안 팔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 올해 내가 차를 바꾸려고 했는데 경기가 안 좋아. 내년에 바꿀래. 그러면 어떻게 되죠? 수리해야 되죠. 네. 그럼 수리에 따른 부품 수요는 현대모비스가 독식한다. 이 정도 부품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힌트 많이 주셨네요. MTN 차영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